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지난 6일 경남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슈를 중심으로 박완수 경남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을 다녀갔습니다. 거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이어서 창원 타운홀 미팅에도 지사님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먼저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0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특히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예, 남부 내륙철도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민의 60년 수건 사업입니다. 60년대부터 긴삼선 해가지고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수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2006년, 2016년 국토교통부의 그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됐는데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조기 시행 이런 걸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가 31년도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우리 경남도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인 우리 남부와 이 경남 서부 지역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부 경남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남쪽에 있는 그 남해안과 수도권 그 접근성이 2시간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의 어떤 관광 발전이라든지 조선 산업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이라든지 조선 항공 이런 쪽에도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어쨌든 2031년도 꼭 준공시켜서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교통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전히 경남의 교통망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 많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관련 언급이 살짝 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격자형 도로망 철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 이축, 달빛 철도하고 그 남해안 철도, 순천에서 우리 부산까지 연결되는 철도 이 두 개 축이고 이 남북으로 보면 이제 이번에 남부 내륙 철도하고 경부선 두 개 축이 있고 도로를 보면 이 사축, 동서 사축, 남북 사축으로 해서 고속도로 격자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것은 이제 정부 계획에 이미 완공된 거는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 준공되지 않거나 계획이 안 돼 있는 거는 정부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급한 건 뭐냐 하면 그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대구에서 창까지 오는 철도를 고속화시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부전 마산간 철도 이게 타운홀 미팅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6년째. 지금 공사 완공한다고 한 게 6년 전에 완공이 됐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 그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양산의 광역철도 문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천에서 합천을 통해 가지고 그 함안까지 연결된 남부 육축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거제 마산 간 국도 연결 문제하고 또 밀양에서 김해를 거쳐서 창원 오는 고속도로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자도로 거가대교라든지 이제 마창대교 이게 빨리 통행료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데 예상 외로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사실 좀 빠져 있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강조한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5조를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 하는데 국비 비율만 6대 4로 바꾸어도 1년에 우리가 7조 원 이상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5조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재정 자치를 위해서 저는 첫째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국가가 보조금을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비를 11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11조의 금액들이 정부가 대부분 내용을 정해가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제 그냥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해달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통 교부세 비율을 올려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정부가 지금 재정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재정권, 자치권,
입법권 어느 정도 이번에 지방자치 이 단체 통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네. 확실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행정통합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도민들 가운데는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울경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행정통합이라는 게 어디 달리기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뒤처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5조 원을 4년 동안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총리도 답변을 했고 해안부 장관도 국회 출석해가지고 늦게 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절대 아니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우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통합을 6월 달에 안 한다고 자치단체 형성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조건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주민투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치권 확보, 세 번째는 불경의 완전한 통합. 이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대규모 여론조사 등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론 수렴의 한 방법이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여론 수렴의 하나의 과정이고 주민 여론조사는 그런데 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우리가 51% 주민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최종 결정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